스마일이 가능하고 렌즈 삽입이 가능할 경우에 렌즈 삽입 쪽을 선택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요즘 렌즈 삽입술을 받는 네. 분들이 예전에 비해 늘었다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는데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면 렌즈 삽입은 계속 늘고 있어요. 네, 사실 렌즈 삽입술 하면은 네. 레이저로 하는 스마일 수술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더 큰 뭔가가 수술을 좀 큰 받는다는. 수술. 실제로 어느 정도는 그게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인 것이 각막 시력 교정 수술은 눈 바깥에 하는 수술이죠. 눈 속까지는 기구가 들어가지 않아요. 눈 속에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작용의 종류나 심각성이 조금 덜 할 수 있죠. 그리고 렌즈 삽입이 수술할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스마일이나 스마일 프로를 각막 강압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4, 5분 정도 양안을 잡는다면 렌즈 삽입은 단안에 한 4,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양눈에 10분 정도니까.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아주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렌즈 삽입을 처음 시작한 2002년도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정말 엄청 안전해졌죠. 그동안에 ICL이 디자인도 많이 개선이 되고 수술 이후에 백내장이나 만압 상승이나 이런 일도 거의 이제는 발생하지 않는 부작용이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안전해졌고, 각막 내피세포 손상도 적절한 케이스를 잘 고르고 수술을 안전하게 잘 시행하고 관리를 잘 한다고 하면 거의 그런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0년 전 초창기에 ICL 수술을 했을 때와 비교를 하자면 이 수술이 스마일 수술에 비해서 더 심각하거나 위험하거나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잘 맞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주변에서 나는 스마일도 안 되고 라섹이 안 돼서 렌삽 받아야 돼 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레이저 시력 교정술이 힘든 분들이 받는 수술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맞는 맞아요. 걸까요? 초창기에는 그게 사실이었죠. 각막 수술이 더 안전한 수술로 인식이 돼 있었고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각막 수술이 가능한데 ICL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게 이제 2010년대 초반 정도까지의 트렌드였다면 홀 ICL이 나오고 난 이후에 LI가 필요 없어지고 수술을 양쪽 눈을 같이 할 수가 있고 백내장에 대한 우려나 안압 상승에 대한 우려가 거의 해소되고 난 이후에는 ICL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가역성. 수술을 했다가도 만약에 뭔가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그러면 렌즈를 제거하면 원래 내 눈 상태로 복원될 수 있는 가역성, 그리고 이제 건조증이 적게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들을 강하게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일이 가능하고 렌즈 삽입이 가능할 경우에 렌즈 삽입 쪽을 선택하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스마일과 ICL이 굴절술에서 빅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일 라식, 스마일 프로를 이야기할 때 당일 수술이 가능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잖아요. 렌즈 삽입술은 이런 장점들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렌즈 삽입 수술도 당일 수술이 스마일에 비해서 뭐 더 부담스러울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적으로 그게 갖춰져야 되는데, 검사를 당일날 해서 필요로 하는 렌즈를 선택을 하고 그 렌즈를 바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눈 속에 들어가야 될 렌즈가 사이즈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의 사이즈가 있고 도수가 0.25디옵터 단위로 아주 촘촘하게 아주 저도수부터 높은 마이너스 18디옵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각각의 근시 도수에다가 6디옵터까지 교정을 할 수 있는 난시가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난시 각각에 대해서 또 각도가 또 다 다르죠. 이제 이게 조합으로 따지자면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조합일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렌즈들이 대부분 국내에 존재를 합니다. 저희 병원에는 렌즈 삽입 수술하는 환자분들의 거의 절반은 당일 수술이 아닌가 싶어요. 스마일과 마찬가지로 당일날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회복 속도는 어떤가요? 실제로 시력 회복 속도는 스마일보다 렌즈 삽입이 더 빠릅니다. 스마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각막을 새로운 면을 형성을 하게 되면 운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 모양이 조금 더 고르게 이제 형성되는 거는 본인의 자발적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약간 빗번짐이나 흐림이나 약간 시력의 기복이 좀 발생을 해요. 보통 한 2주 정도 평균적으로 걸린다고 되게 얘기를 드리는데, 물론 뭐 일상 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보이지만 약간 뭔가가 안경을 쓴 것보다 약간
약간 부족한 느낌들이 초기에는 발생을 하는 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근데 렌즈 삽입은 그게 없어요. 그 다음날 우리가 진료를 볼 때 환자분들이 대부분 99%는 너무 잘 보입니다. 다 반응이 그래요. 깨끗합니다. 수술 후에 렌즈가 눈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제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음. 머리를 세게 흔든다거나 세게 뛴다거나 해서 렌즈가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실제로 아주 심한 직접 간접적인 충격을 받으면 특히 초기에는 렌즈의 위치가 약간은 회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조심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막 심하게 뛰는 거, 머리를 흔드는 거,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일주일 정도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고 이제 그런 거 있죠. 근력 운동을 한다거나 힘을 준다거나 아니면 나는 똑바로 못 누워서 잔다, 옆으로 누워서 잔다, 혹은 뭐 물구나무 서기를 한다, 이런 정도의 운동이나 자세 변화, 힘을 주는 것들은 전혀 문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격하게 머리를 흔들거나 굴리거나 뛰거나 이런 것들은 일주일 정도는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뭐 수영도 할 수 있고 뛰는 거, 조깅이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 가볍게 이제 춤추거나 이런 행동들도 충분히 하셔도 될 만큼 안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장님께서 특별히 렌즈 삽입 수술 후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공 렌즈가 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인공 렌즈가 눈 속에 있는 구조물들에 대한 외상을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인공 렌즈가 사람의 수정체, 뇌 수정체와 간격이 0.5mm 밖에 안 돼요. 각막 내피세포의 밀도의 손상의 우려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장 대표적인 조심해야 될 부작용인데, 저는 항상 수술하고 나면 OCT를 찍어서 이 렌즈가 각막 내피세포와의 간격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직접 보여드려요. 각막 내피세포와 ICL 렌즈의 명관은 2.5mm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죠. 2.5mm, 요 정도입니다. 근데 눈은 눌려지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면 각막 내피세포가 인공수정체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은 괜찮지만 하루에 여러 번, 한 달, 1년, 2년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게, 눈을 세게 누르거나 비비는 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그게 되게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냐면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 눈 가려움증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자꾸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ICL 수술을 안 한 사람들도 각막 내피세포가 정상인들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렌즈가 들어있으면 더더욱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렌즈가 20년, 30년 동안 나하고 공존을 할 수 있습니다. 공생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20, 30년 동안 정말 해피하게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약간 그 나이가 들면 자꾸 옛날에는, 나 때는 뭐 이런 얘기, 나 때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꼰대 성향이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의학 분야나 의료는 그런 과거로부터 뭔가를 배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을 생각해 보면 ICL 수술이 처음 국내에 식약처 허가를 받고 처음 시술을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그 효과라든지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장족의 발전을 했어요. 그 당시에 조금 우려스러웠던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이제는 환자들한테 굳이 설명하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전해졌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수술이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꼭 지켜야 될 것들은 일부 있다는 거,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는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